이거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그거. 기체도 압력이 있다.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 그런다. 근데 그럼 기체는 어떻게 압력이 생기는 거냐? 고체는 내가 얘를 눌러. 그럼 여기 압력을 받는 거야, 그치? 그치만 기체는 어떻게 너네한테 기압을 가하고 있는 거냐? 여기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나?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끊임없이 운동하죠? 운동하다가 어떻게 돼? 니네 몸에 빵빵빵 충돌을 한단 말이야.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다가 빵빵빵빵빵 충돌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압력이다. 자, 다시 기체 분자가 우리한테 충돌을 하는 걸 압력이다. 이게 기압이에요. 기체의 압력. 근데 그럼 기체가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겠네?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겠네? 자, 기압을 높이고 싶어. 기체 충돌 횟수를 늘리고 싶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교실의 기압을 높이고 싶다. 방법 세 가지. 1. 어떻게 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날까? 기체를 많이 넣어요. 그죠? 기체를 더 넣으면 돼요. 개수를 늘리면 돼. 아니면 2.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충돌을 많이 해요. 3. 한 가지가 더 있어.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 자체의 부피를 줄여. 그럼 충돌 횟수가 늘어나. 어우, 잘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자가 충돌하는 횟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기압을 올리는 방법 1. 온도 상승 2. 부피 감소 3. 분자 수 증가. 요 셋 중에 하나를 하면 기압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대기압 보통 몇 기압이지? 지구의 대기압? 보통 1기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1기압을 갖다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한 사람, 토리첼리 중3 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야 되는데 요게 유리관인데 1m짜리 유리관 1m짜리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넣어. 그런 다음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뒤집어 꽂아요. 그러면 수은 기둥이 절절절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순간이 온다. 기억나? 그래서 이 안 내려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딱 같아지는 순간 안 내려가고 멈추는 거지.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 밀리미터로 여기서 주로 표현할 거야. 760mm.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이 공기 1기압이 누르는 힘이랑 같다. 우리가 이걸 1기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이 곧 1기압이구나.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760mm인데 누구? 수은일 때 얘기죠. 이게 수은이 아니고 다른 액체였으면 높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수은 기둥 760mm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760mm H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 이게 1기압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일이라는 사람이 제2자간 실험이라는 걸 한 건데 이 제2자간 실험 자체는 별게 아니고요. 뭘로 한번 봐볼까? 요걸 한번 봐볼까? 자, 이거 안 펴보셔도 되는데 책으로 치면 14페이지예요. 근데 그림을 여기만 한번 볼 거야. 잘 봐. 기체 나를 먼저 볼 거야. 나를 잘 보세요. 여기 보이지? 뚫려 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대기압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은 공기, 한쪽은 어떤 기체를 넣고 양쪽의 기압을 비교하는 장치인데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장치를 했어. 여기에 어떤 기체를 넣었어. 이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만약에 똑같다면 얘도 1기압, 얘가 누르는 힘도 1기압이라면 양쪽에 가운데 수은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양쪽 수은의 높이가 어떠겠냐면 똑같겠죠. 바깥쪽도 1기압이고 이 기체가 미는 힘도 1기압이면 양쪽의 높이가 딱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요 나를 보세요. 수은 기둥이 왼쪽 대기압 쪽이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니? 이 바깥쪽 공기가 누르는 힘이 1기압이란 말이에요.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치면 760mm가 누르는 힘과 같지. 맞아요? 잘 봐. 밖에서 공기가 수은 760이랑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거기에 플러스 190이 수은 190mm가 누르는 힘이 더 추가됐어. 이쪽에 대기가 누르는 힘 플러스 수은 190mm가 누르는 힘 합친 만큼이 기체 B가 누르는 힘과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됨? 즉 이게 똑같으면 양쪽의 기압이 같은 건데 지금 대기압 쪽으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대기와 기체 B 중 누구의 기압이 더 크다? 기체 B가 더 크다. 얼마나 더 크다? 수은 190mm가 누르는 힘만큼 제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기체 B가 누르는 총 힘은 얼마겠니? 대기가 누르는 힘에 수은 190이 누르는 힘을 더한 만큼이 얘가 누르는 압력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이게 대기 쪽으로 올라가면 대기와 추가된 수은이 누르는 힘을 합친 만큼을 얘가 갖고 있다. 얘가 그만큼 기압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같은 쪽에 대기와 수은 기둥이 같은 쪽에 있으면 더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이렇게 갔어. 대기가 누르는 쪽보다 기체 A 쪽의 수은이 높아. 이거 잘 봐라. 대기와 기체 A 중 누가 더 이번엔 압력이 큰 거야? 대기가 큰 거야. 대기가 누르는 힘이 얼마야? 1기압. 수은 기둥으로 치면 760이 누르는 힘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 760이 누르는 힘하고 이쪽의 수은 기체 A가 누르는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수은 190이 누르는 힘을 더해줘야 1기압이랑 똑같이 평형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경우는 기체 A가 누르는 힘만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760에서 190을 빼야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은 기둥이 대기 쪽으로 갔다. 이때는 대기와 수은 기둥을 합친 만큼이 이쪽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고, 수은 기둥이 반대로 갔다. 기체 쪽으로 갔다. 그럼 대기압에서 이 수은 기둥을 뺀 만큼의 압력이 기체 A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기체 B의 압력은 수은 기둥 높이로 표현하면 760 플러스 19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760 마이너스 190을 한 게 기체 A의 압력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대기 쪽으로 올라갔어? 그럼 더해. 기체 쪽으로 올라갔어? 그럼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둘이 똑같아? 높이 차이가 없겠지. 동현 이해함? 별거 아니죠?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체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 11페이지로 가면, 야, 이거 언제 하는 건지 알아요? 중1 때. 중1 때. 지금 중1 애들이 배우는 건데, 자, 이 보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 여기 실린더에다가 공기를 넣어요. 기체 분자가 지금 10개 들었습니다. 10개.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밖에서 누가 누르는 중? 대기가 누르는 중이죠. 몇 기압으로? 1기압으로. 자, 1기압으로 지금 얘가 누르는 중이고요. 이 피스톤은 정지 상태예요. 피스톤이 정지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밖이 1기압이면 안에서 기체가 받쳐주는 힘도 지금 1기압이란 뜻이야. 그럼 피스톤이 안 움직이고 정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기체의 부피가 12ml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는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추를 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추 하나당 기체 1기압이랑 똑같은 압력이 된다고 치자. 추 하나당 1기압인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추를 하나 올리면 총 몇 기압이 되는 거냐면 2기압이 되는 셈이죠. 그랬더니 부피가 빡 압축이 됐어요. 자, 이 부피는 물론 이 안에 기체 분자는 여전히 10개예요. 부피가 얼마일까요? 지금 기압이 몇 배가 됐음? 2배 됐죠. 부피는 얼마가 되게 해요? 절반. 얘는 6mm가 돼요. 기압이 2배가 되면 내부 기체는 부피가 반으로 줄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 더 올린다 칩시다. 그럼 부피가 더 줄겠죠? 압력이 커지니까. 추 2개예요. 총 몇 기압이 된 셈이지? 대기압에다가 추 2개 올렸으니 총 몇 기압?
저기요, 추 하나당 1기압이라니까요? 그럼 대기압 플러스 추 2개 하면 총 몇 기압이야? 3기압이죠. 아니, 중1 애들한테 하는 설명이야, 이거. 자, 3기압입니다. 첫 번째하고 비교했을 때 부피가 3배 됐죠. 아니, 압력이 3배 됐죠. 부피는 얼마가 될게요? 그죠? 3분의 1로 줄어요. 하나 더 얹어볼까요? 더 줄겠죠. 추가 3개에다가 대기압 있으니 총 4기압. 자, 처음 부피하고 비교해봐. 얘는 부피 얼마 되게? 3mm.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압력이 2배, 3배, 4배로 늘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압력은 우리 대문자 P로 표시해요. 프레쇼. 부피는 대문자 V로 표시합니다. 볼륨.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이거 어떻게 표현? 압력은 부피의 역수에 비례한다. 우리 반비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봐라. 여기서 압력과 부피를 곱해. 12. 여기도 압력 부피 곱해. 12. 여기도 곱해봐. 12. 여기도 곱해봐. 12. 결국 압력과 부피의 곱은들 일정하다. 자, 이게 여기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든가. 아니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PV 이퀄 K. 이게 무슨 법칙?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이게 보일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여기도 곱해서 PV, 여기도 곱해서 PV, 여기도 곱해서 PV. 근데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그래프는 반비례 모양. 오케이?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일 법칙에 얘 하나만 대봐요. 중1 애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데. 이걸 고민하고 앉았네. 자, 풍선을 놓쳤어. 하늘 높이 올라가네.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죠. 공기압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졌더니 부피가 커지더라. 이런 게 보일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이건 보일이고요. 여기 보일 법칙에 관련된 현상 쭉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풍선이 있는데, 아니, 풍선도 아니다. 그냥 피스톤 실린더로 해도 돼요. 이 안에 기체 분자가 10개 있는데 얘를 가열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왜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충돌의 수가 늘어나. 내부 압력이 커져.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온도와 부피는 완벽한 정비례 관계냐? 자,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온도가 0도씨일 때, 자, 0도씨라고 해서 기체 부피가 빵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0도씨 때 부피를 V0로 표현한 거예요. 0도씨 때 부피 V0, 그리고 온도가 몇 도 올라갈 때마다 273도씩 올라갈 때마다 부피는 2배씩 증가해요. 온도가 273도 올라가면 V0에서 2V0로. 그리고 여기서 온도가 또 273도 올라가면 또 V0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3V0가 되었죠. 자,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273분의 V0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부피가 Y절편인 온도에 대한 1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0도일 때 부피를 V0로 하면 온도가 T도일 때 부피를 VT라고 넣는 거예요. T도일 때 부피. 그럼 온도가 T도일 때의 부피, 이게 이제 Y죠. Y축. 온도가 T도일 때의 부피 VT는 273분의 V0 곱하기 T. 온도가 T도 올라갔을 때 V0일 때의 부피의 273분의 1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X가 온도니까 얘를 X로 보면 지금 기울기 곱하기 X에 대한 1차 함수, 그리고 이게 Y절편. 이해돼요? 어떤 식의 식인지? 동현 이해함?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기울기. 이게 0도에서 내가 T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예를 들어 온도를 뭐 한
30도 올렸다. 그럼 T30도대의 온도는 273분의 V0는 이제 0도씨대의 부피인 거예요. 0도씨대의 부피 집어넣으시고 곱하기 30 한 다음 여기에 0도씨대의 부피를 더해주시면 T도씨대의 낮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지. 2일차 함수식을 이용하면. 이해했어요? 근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 0도일 때 부피는 0이 아니지만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X절편이 나오겠죠? 근데 왜 여기는 점선일까? 왜 여긴 점선일까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선으로 그렸어? 0이 되면 실제로는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부피가 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가상인 거야. 온도를 계속 낮췄더니 비례해서 얘가 부피가 감소한다면 이렇게 올 것이다지 실제로 여기서는 이미 액체나 고체로 바뀌어버려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부분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한 건데 가상으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부피가 빵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요 부피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우리가 얼마로? 0 켈빈이라도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걸 절대온도 켈빈에 대한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완벽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0에서 시작하는. 이해됩니까? 얘는 지금 온도의 단위가 섭씨 온도였던 거예요. 도씨. 이러면 그래프가 중간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켈빈 단위로 바꾸면 0켈빈에서 실제로 기체 부피가 0. 물론 이제 이론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비례 그래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경우 만약에 내가 온도를 켈빈으로 잡으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비례. 근데 섭씨 온도가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어. 그럼 이걸 켈빈으로 바꿔야 계산이 편하겠죠? 켈빈으로 바꿔야 정비례를 하니까 섭씨 온도 켈빈으로 어떻게 바꿔요?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란 말이에요. 섭씨를 켈빈으로 바꾸려면 273을 더하면 돼요. 켈빈을 섭씨로 바꾸려면 273을 빼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섭씨 온도로 줬다. 그럼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바꿔요. 그럼 절대 온도에는 정비례를 하여 부피가 증가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부피는 절대 온도. 이게 소문자 T로 쓰면 섭씨 온도, 도시라는 뜻이 돼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써요. 대문자 T는 켈빈 단위를 쓰는 걸 대문자 T로 쓰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비례 상수를 써서 V는 KT 이렇게 쓰거나. 자, 요렇게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비례한다는 거 무슨 법칙? 이거 누가 발견했어? 샤를 법칙. 온도와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보일.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는 샤를. 그럼 샤를 법칙이 적용되는 예시. 온도가 올라갔더니 기체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건 너무 많지. 탁구공 찌그러진 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지는 거. 이런 실험 옛날에 본 적 있죠. 아니면 열기구 봐봐. 열기구 풍선 원래 이렇게 축 서져 있다가 불 막 피우면 애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뜨거워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다 샤를 법칙.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할 필요도 없어. 아보가드로. 왜?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야?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봐라. 우리가 지금 벌써 법칙을 3개나 했어요. 자, 기체의 부피는 1. 압력엔 반비례. 2. 온도엔 비례. 물론 절대 온도로 쳤을 때. 3. 몰수의 비례. 자, 그럼 이걸 하나로 내가 합쳐서 써볼게요. 기체의 부피는 누구에는 반비례? 압력에는 반비례. 그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는 비례. 그 다음 기체의 부피는 몰수의 비례. 자, 이걸 하나로 합쳐서 써보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 분의 몰수 곱하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쓰면. 이게 무슨 의미가 돼? 부피는 몰의 비례, 절대 온도의 비례, 압력의 반비례. 물론 다 기체일 때 얘기해요. 기체일 때. 여기까지 이해했음? 근데 알잖아. 과학자들은 저 비례한다 표시를 댔다 싫어해. 꼭 저걸 등호로 바꾸고 싶어 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등호로 바꾸려면. 상수만 붙으면 되죠. 이 필요한 산수는 이미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자, 상수는 R로 쓰고요. 이게 기체 상수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P분의 NT. 자,
분수가 꼴배기 싫어. 그래서 저 분모의 P를 양변에 곱해서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PV는 nRT. 자, 요게 여러분이 앞으로 화투에서 죽을 때까지 써먹을 공식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이 뭐냐? 아까 샤넬 법칙 봤잖아. 끝에는 점선으로 된 거. 왜냐면 실제로는 기체가 유지가 안 되고 액이나 고로 바뀌고, 사실 보일도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다? 이게 완벽하게 성립하냐? 나중에 압력이 되게 높아지면 그럼 정말 엄청 부피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또 안 가요. 왜냐면 기체 자체에 입자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 100% 적용되는 이상적인 기체는 이 의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요 이상기체 방정식의 P는 뭐?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그래서 기체 상수는 0.082라는 숫자인데 이거 문제에 주니까 외울 필요 없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 PV는 nRT를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쉬워요. 얘를 어떻게 써먹으시는 거냐면 19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대표 자료 분석. 나중에 익숙해지면 PV는 nRT를 통째로 안 써먹으셔도 되는데 지금 연습을 좀 하기 위해 얘를 보시면 다 보세요. 헬륨 기체, 네온 기체 섞어가지고 T1 켈빈에 3리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지금 보면 위에 추 올려져 있는데 그림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기를 누르고 있는 게 추뿐이겠어? 누구도 누르고 있어? 대기도 누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 플러스 추의 압력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밖에서 누르고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밑에서 받쳐주는 압력이랑 지금 똑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어요. 잘 보시면 온도가 T1에서 T2가 됐죠. 근데 자, 무조건 모르겠으면 PV는 nRT부터 써놓고 시작해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PV는 nRT 중에 PVNRT 중 안 변한 거. 일단 상수 그대로죠. 그 다음 총 기체 몰수 바뀌었습니까? 내가 뭐 기체를 넣거나 뺀 거 아니잖아. 몰수 그대로죠. 맞습니까? 자, 그럼 바뀐 게 PV하고 T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P도 바뀌었어요. P? 외부 압력, 대기압과 추의 압력의 합인 거는 가와 나가 똑같죠. 안 그래요? 그럼 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결국 바뀐 건 V하고 T네요. 이때 T는 뭐에 비례하게 되네요? V에 비례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죠? 여러분 보세요. 부피가 3에서 2로 줄었죠. 3대 2. 그럼 여기 T1 대 T2도 몇 대 몇이란 얘기야? 3대 2라는 소리예요. PV는 nRT 쓰시고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된 걸 싹 다 지워요. 나머지 변화된 거 남은 것만 가지고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T1 대 T2는 부피에 비례하겠구나. 3대 2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T2를 T1으로 표현한다 치면 T1은 2분의 3 T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니 뭐 T2를 T1으로 표현하면 T2는 3분의 2 T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엔 나에서 다로 갈 때 봐요. 헬륨이 추가됐어요. 자, 무조건 이 PV는 nRT부터 쓰고 시작하세요. 나에서 다로 갈 때 일정한 거 다 지워요. 안 변한 게 뭐예요? 일단 상수 그대로죠. 또 온도 그대로죠. 또 압력 바뀌었습니까? 외부에서 1기압 플러스 대기압 플러스 저 추의 압력 그대로죠. 그럼 여기서 부피는 뭐에 비례해요? 몰수에 비례하죠? 자, 부피비 몇 대 몇? 2대 3. 그럼 여기에 총 몰수도 2대 3. 즉 나의 몰수와 다의 몰수가 B가 2대 3인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 합친 게 예를 들어 2x몰이면 여기는 총 3x몰인 거니까 추가된 게 x몰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저 식에서 다 변하지 않는 거 지우고 변하는 건 남기고 풀면 돼요. 이해되지? 이번에는 다에서 라로 가볼까요? 다에서 라로 갈 때는 추가됐어요. 자, 무조건 PV는 nRT부터 쓰고 시작해. 변하지 않는 거 다 지워. 뭐 안 바뀌었어?
몰수 일단 안 바뀌었죠. 그 다음 상수 그대로죠. 온도 그대로죠. 그러면 P와 V는 지금 무슨 관계인 거야? 반비례죠. 아, P는 부피의 반비례네. 그럼 부피 B가 3대 2죠. 부피 B가 3대 2. 자, 압력 B는 몇 대 몇이다? P 다 대 P라는 2대 3이 되는 소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기압 플러스 추 한 개잖아요. 여기는 대기압 플러스 추 두 개잖아요. 이 B가 지금 2대 3인 거 아니에요? 그럼 추 하나당 압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대기압이랑 똑같다는 소리죠 지금. 얘는 대기압 두 개, 쟤는 대기압 세 개. 지금 이 소리잖아요. 아, 추 하나가 1기압으로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지? 쓸데없는 거 다 지워. 그럼 나머지 것만 남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원래는 이 문제를 풀 때 해설을 보면 여기는 부피가 줄었으니 보일 법칙. 여기는 온도가 변했으니 샤를 법칙. 여긴 몰수가 증가했으니 아보가드로 법칙. 여기는 압력이 변했으니 보일 법칙. 따로따로 써먹어요. 이걸 뭐하러 써먹어요? PV는 NRT 다 들어있는데. 이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써먹으시는 거. 감 오십니까? 괜찮죠? 아쉽다.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5페이지로 가시면 다 세 개 합쳐놨잖아. 보일 법칙, 압력의 반비례. 샤를 법칙, 절대온도의 비례. 아보가드로 몰수의 비례. 합친 게 저거. 저기다 상수 하나 붙인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시면 PV는 NRT다. 여기 이제 나와 있고, 여기서 기체 몰수가 1몰, 온도 0도씨. 물론 이제 만약에 PV는 NRT 공식에 직접 뭔가를 대입해서 풀고 싶을 때는 이거 켈빈으로 바꾸셔야 돼요, 온도는. 그리고 부피는 단위 리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기압. P는 그냥 1기압, 2기압 넣으시면 돼요. 몇 기압인가? 부피 22.4리터. 1몰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4개 집어넣으면 미지수 누구만 남아? R만 남죠. 그럼 상수 R이 나와요. 이 상수는 뭐 어떤 상태를 집어넣든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0도씨 1기압 1몰을 기준으로 넣은 거예요. 넣으면 상수가 이걸 계산하면 0.08이가 나오는데 단위가 더럽게 길죠?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걸 PV는 NRT를 R에 대해서 풀면 분자의 압력과 부피, 분모의 몰수와 온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압력, 부피, 단위가 분자, 몰수, 절대온도, 단위가 분모.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이 숫자 집어넣고 나머지 압력, 부피 집어넣으면 다 어차피 소거될 거. 0.08이. 어떨 때는 반올림해서 그냥 0.08로 써라면 0.08로 쓰시면 돼요. 문제에 따라. 오케이. 됐죠? 이건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 PV는 NRT에서 N이 몰수 아니냐? 우리 몰 구하는 공식이 뭐야? 몰은? 몰은? 화학이 끝났다고 지웠어? 몰은? 화학신형분의 질량, 화학신형분 까먹으면 안 되지. 몰은? 화학신형분의 질량. 그러면 요 몰 자리에 얘 대신 화학신형분의 질량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V는 NRT에 N 자리에 이게 뭐야?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 혹은 뭐 몰 질량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아요. W가 뭐야? 질량. 화학식량은 당연히 단위 없고 질량엔 그램. 몰 대신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화되냐? PV는 N분의 WRT. 자, 선생님 너무 공식이 복잡한데요? 아니, 이게 지금만 복잡하지 외워놓으면 겁나 쉽게 쓸 수 있어. 자, 공식 1, PV는 NRT. 공식 2, PV는 N분의 WRT. 이게 언제 저 공식을 써먹냐면 PV는 NRT를 써먹을 수 없을 때가 문제에서 화학식량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화학식량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화학식량이 들어있는 공식을 쓰셔야 돼요. PV는 N분의 WRT. 뭐를 그냥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바꾼 식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써먹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 이 식에서 제가 V를 좀 옮겨볼게요. PV는 N분의 WRT잖아요. 이 식에서 V를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게 분모로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닙니까? 어라? V분의 W. 부피분의 질량. 무엇을 구하는 공식인가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네요. 이 공식이 뭐로 바뀌죠? M분의 밀도 RT로 바뀌어버리네요. 자,
P는 n분의 dRT, P는 n분의 dRT.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아, 이 공식을 더럽게 어렵게도 써놨네. 제가 여기다가 P는 n분의 dRT로 쓸게요. P는 n분의 dRT. 지금 공식이 3개 나왔어요. 1. PV는 nRT, PV는 nRT. 2. PV는 n분의 WRT. 3. P는 n분의 dRT. 여기서 D는 뭐야? 밀도. 주의할 점. 세 번째 공식에는 좌변에 V가 없어요. PV가 아니라 그냥 P예요. 왜냐면 V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밀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1번, 2번 공식은 좌변이 PV지만 3번 공식은 좌변이 P입니다. 자, 이 공식은 당연히 언제 쓰겠어요? 문제에서 밀도를 구하라고 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안 어려워요. 21페이지 4번 한번 가볼래요? 21페이지 4번. 여러분, 이거 보여요? 부피, 압력. 그럼 딱 봐도 PV는 nRT를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PV는 nRT를 쓰시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쭉 보시고 여기서 A, B, C, D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골라봐요. 뭐가 일정하겠어요? 일단 상수 당연히 일정하죠. 또요? 이거 보여요? A, B, C, D에서 헬륨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일정량의 헬륨 그러면 A, B, C, D 헬륨 양은 같은 거예요. 지금 즉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PV는 T에 비례하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A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3이죠. B에서 PV 압력 곱하기 부피 해봐요. 1이죠. C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PV 해봐요. 얼마인가? C 얼마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6이죠. D에서 PV 해봐요. 얼마? 3이죠. PV가 뭐에 비례? 절대 온도에 비례. 이게 지금 A, B, C, D의 온도비예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다 치워버려. 그럼 남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PV 곱했더니 저게 온도의 비구나. 그럼 기억 봐봐요. A와 D에서 온도는 같대요. 같네요. 3, 3. 이해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BD에서 밀도는 같다. 이게 밀도는 P는 dRT 쓰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거기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얘네 뭐가 일정해? 이게 일정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양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몰수가? 그럼 밀도는 부피의 반비례네요? 부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BD 부피가 똑같죠? 그럼 밀도도 같은 게 맞죠? 왜? 어차피 질량 동일할 테니까. 압력 부피의 곱 옆에다 적어놓은 게 압력 부피 곱 아니에요? 이게 곱 절대 온도. C가 이게 2배? 맞네요. 3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치워. 남는 것만 갖고 보면 돼요. 오케이?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나만 할만한 거야 지금? 자, 뒤로 갑니다. 10번. 10번 잘 보시면 선지 보여요? 기억에 어머! 분자량을 물었어. 아이코 분자량이 들어간 시 기억나시나? PV는 n분의 WRT. n분의 WRT. 쫙 넣으시고 자, 이 중에 빼도 되는 거 골라봐요. 일정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상수 일단 제껴요. 그 다음 보여요? 문제 W 제껴요. 같은 질량이라고 똑같이 써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거 보여요? 압력이 지금 일기압으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만 남는지 알아요? 자, 내가 V는 M분의 T에 비례한다만 남아요. 지금 맞습니까? 내가 분자량 구하고 싶죠? 그럼 M을 좌변으로 옮겨봐요. 얘는 V분의 T에 비례한다가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A의 분자량 MA라 치면 얘는 뭐에 비례해요? V분의 T, 즉 V2분의 T1. 이걸 비례하는 거예요. B 보세요. B의 분자량을 MB라 하면 이거 뭐에 비례해요? V1분의 T1. 근데 T1은 똑같잖아요. 분모가 누가 커요? A가 크네요? 그럼 분자량은 누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분자량이 들어간 공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아. 필요 없는 거 다 날려. 이해됩니까? 그럼 분자량은 누가 크냐? 틀렸네요. B가 크죠. 몰비
자, 사실은 이것도 PV는 NRT로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온도가 똑같고 나머지 조건이 다 같은데, 질량이 같은데 A가 부피가 커요? 즉, 질량이 같은데 몰수가 A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다 필요 없이, 아니면 PV는 NRT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쓰시면 돼요. 헷갈리면 PV는 NRT 써요. 여기서 뭐가 일정합니까? R 일정. 그 다음 P 일정.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몰수 아니에요? 그럼 V는 NT에 비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몰수는 T분의 V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T가 똑같잖아요. 그럼 몰수는 그냥 V에 비례네요. 몰수 누가 많아요? A가 많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몰비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맞네요. V2 대 V1. 압력을 높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직선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1기압일 때 이런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 내가 기압을 2기압으로 올려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조건 다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을 올려요. 자, 이것도 모르겠으면 PV는 NRT. 무조건! 지금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한 상황에서 압력만 올리는 거예요. 자, R 일정. N 안 바뀌어. 그 다음 나머지 모두 유지한 상태에서 누구만 올려요? 압력만 올리니까 T도 일정. PV는 반비례죠. PV는 일정이니까. 그럼 압력을 올리면 부피가 줄죠. 그럼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올리면 부피가 줄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줄어들면 기울기가 내려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작아진다고 해야죠. PV는 NRT 갖다 때려 넣으시면 돼, 무조건. 오케이? 이해돼? PV는 NRT에 때려 넣으시되 간혹 분자량을 물어보면 PV는 N분의 WRT 때려 넣으시고. 자, 그 다음 뒤로 가셔서 17번. 어머, 밀도가 나왔어. 무슨 식소가 될 것 같냐? 밀도가 들어간 식. P는, 여기는 PV가 아니에요. P는 N분의 DRT. 자, 문제를 잘 읽으면서 날려도 되는 거 볼까요? 뭘 날려도 될까요? 일단 R 날려요. 그 다음 기체 종류가 A, B, C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날라가요? 분자량이 날라가요. 다 똑같은 X잖아요. 분자량이 다 똑같죠? 그러면 압력은 DT에 비례하네요. 밀도 곱하기 온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T는 D분의 P에 비례하네요. 맞죠? 자, A D분의 P 해보세요. 밀도분의 압력이잖아요. A D분의 P 하면 얼마예요? 1분의 1. B D분의 P 해보세요. 1분의 2. C D분의 P 3분의 3. 1. 이게 얘네 절대 온도비예요. 2분의 1 대 2. 끝!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쓸데기 없는 거 다 날려. 일정하다고 한 거 다 날려. 남는 것만 갖고. 대신 이 문제의 세 개 중에 어떤 공식을 쓸까만 잘 고르시면 돼요. 가끔은 두 개를 다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밀도 들어간 걸 쓰고 어떨 때는 몰수 들어간 걸 쓰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에이, 괜찮잖아요. 아저씨, 어려워 안 어려워? 야, 뭘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낫지 않냐? 주어진 공식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PV는 NRT를 직접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냐? PV는 NRT 자리에 P 넣고 N 넣고 R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16페이지. 기체 분자량을 구하여 종류 확인하기. 수행보기 딱 좋은 실험이죠. 실험실의 온도와 기압은 미리 측정을 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치고, 자, 지금 이거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이 안에 기체랑 가스가 같이 들었죠? 총질량을 재요. 그런 다음 여기서 기체를 쭉 뺄 거예요. 그러면 쟤를 꼭지를 누르면 이 안에 기체가 쭉 빠져갖고 저 주사기 안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기체 다 빼요. 그러면 빈통만 남겠죠? 빈통 질량을 재요. 기체 든통과 빈통 잰 다음 빼면 기체 질량이 나오잖아요. 기체 질량 구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기체 모았으니까 기체 부피도 측정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기체 PV는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N분의 WRT 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체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압력. 압력은 어떻게 아냐? 대기압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대기압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얘는 대기압, 부피는 여기서 쟀잖아요. 주사기로. 물론 이제 리터로 바꿔서 넣어야겠지만 부피 갖다 때려 넣으시고 질량 쟀잖아요. 기체든 통질량, 빈 통질량 빼면 질량 나오잖아요. W. R은 원래 상수 아는 거잖아요. 0.082. 온도, 실험실 온도 쟀죠? 물론 이제 도씨로 쟀으니까 켈빈으로 바꿔 때려놓고 계산기 계산하면 이 기체는 분자량이 뭐구나가 나와요. 이렇게 때려넣었더니 이 기체가 약 31.77, 대략 분자량이 32가 나온 거예요. 이거 산소인가 보다. 산소가 32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계산기 때려넣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딱 이거예요. 16번. 이게 24페이지. 이게 딱 이거예요. 봐요.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산소인 걸 알려줬다. 그래서 산소랑 통이랑 합쳐서 쟀더니 W1이었고 공기 싹 빼고 산소 통 질량만 쟀더니 이제 W2였어요. 1에서 2 빼면 산소만의 질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산소 기체의 질량이 지금 W1-W2인 것이고요. 그램. 그 다음 실험실 온도랑 기압은 미리 재놓은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두셔야 되고 기체 상수는 뭐 원래 아는 값이고요. 그 다음 또 뭐 쟀어요? 그래서 산소 싹 빼갖고 부피 쟀더니 240ml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 240ml. 아이고. 까지 잰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분자량. 어느 공식 써먹어요? PV는 M분의 WRT.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M 아닙니까? 그럼 아예 내가 M에 대해서 식을 바꿔볼게요. PV분의 WRT. 이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PV, WRT 다 알아요 우리. 자, 갖다 때려 넣을게요. P 얼마? 1기압. 됐잖아요. V 얼마? 240인데 주의할 점 리터로 넣어야 돼요. 0.24. W 질량 얼마? W1-W2. 이건 뭐 이제 기호로밖에 안 줬으니까 이렇게 넣어야겠죠. 맞죠? 곱하기 R 얼마 쓰래요? 0.08. 곱하기 T 27 넣어요? 켈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켈빈으로 어떻게 바꿔요? 더하기 273. 더하면 돼요. 섭씨에서 더하기. 그럼 얼마예요? 300켈빈이에요. 계산기 때려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38에 24잖아요. 딱 떨어져요. 이게 얘의 분자량이구나.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됐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괜찮죠? PV는 NRT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하나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문제가 20. 대표자료 2번.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보일 법칙 할 때 어디 갔니? 보일 법칙 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이 바뀌었을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같다. 기억나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같다.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가는 고정장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고정장치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고정장치 풀고 피스톤이 여기까지 와서 멈췄다는 건 지금 이 상태가 요 ABA의 내부 압력이 다 똑같은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억 보세요, 기억. 기억은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늘어서 줄었어요? 가에서 나로 갔더니 지금 부피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2.7리터였는데 2리터가 됐잖아요. 그죠? 니은 어때요? 니은도 줄었죠. 1.3리터에서 1리터가 됐잖아요. 디귿은 늘었죠. 1리터에서 2리터로.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압력이 감소한 애는 누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가에서 나로 갈 때 압력이 줄어든 부분. 압력이 줄려면 부피가.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압력이 줄었다는 건 부피는 늘었다는 소리죠? 누가 늘었어요? 디귿만 늘었잖아요. 디귿만 압력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은 부피가 줄었죠. 기억, 니은은 고정장치 풀고 나니까 압력이 어떻게 됐다? 늘었다는 소리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기억, 니은의 압력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둘 다 부피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둘 중에 누가 압력이 더 컸냐를 비교하래요. 자, 여러분. 같은 기체는 어차피 압력과 부피의 곱은 늘 일정해요. 온도만 같다면. 자, A만 보는 거예요. 기억만 보는 거예요. 기억의 압력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 압력을 PA라고 할게요. 얘 압력 PA. 곱하기 이때 부피 얼마였어? 2.7. 그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해야 돼요. 같은 기체라면. 자, 그리고 고정 풀었더니 얘 부피가 얼마로 줄었어요? 2로 줄었죠. 이거 고정 풀고 나서의 압력을 P로 잡을게요. 푼 후의 압력 P 곱하기 부피 얼마? 2리터 한 거.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 풀기 전 압력과 부피의 곱. 고정 풀고 난 후 압력과 부피의 곱. 일정해야 돼요. 왜? 기체 종류와 온도는 계속 유지 중이잖아요. 이게 보일 법칙 아닙니까? 이해했음? 그럼 여기서 풀기 전 PA의 압력은 2.7분의 2P죠. 이게 푼 후 압력이니까. 이해했니? 그 다음 니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봐요. 니은 고정 풀기 전 압력을 PB라고 할게요. 곱하기 부피 얼마? 1.3 한 거 하고. 고정 푼 후 압력 곱하기 부피 한 거랑 같아야 되죠. 근데 나에서 고정 푼 후 압력이 얼마예요? P요. 왜? 고정 푼 후에는 압력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될 때까지 피스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푼 후는 다 P인 거예요. 그럼 고정 푼 후 압력 P 곱하기 부피 1리터.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고정 풀기 전 압력 PB 얼마? 1.3분의 1P가 되는 거예요. 그럼 PA, PB 비교할 수 있죠. 고정 풀기 전 압력.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P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다? 같은 종류의 기체라면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건 어디나? 같아야 된다. 온도만 일정하다면. 오케이. 그리고 고정이 다 풀려 있다면, 피스톤이 멈췄다면 얘네의 압력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감 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봐요. PA, PB 중에 누가 큰가? 얘 분자 분모의 2를 곱하면 2.6분의 2P예요. 쟤는 2.7분의 2, 얘는 2.6분의 2. 누가 커요? A예요, B예요? B가 크잖아요, 지금.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아야 숫자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 풀기 전에 얘가 압력이 컸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고정 1만 풀었어요. 1만 풀면 A와 B 중에 피스톤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A 쪽이요? B 쪽이요? 둘만 비교하면 얘가 압력이 컸어요. 네번. 이거 고정 풀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그죠? A 쪽으로. 얘는 좀 늘고 얘는 좀 줄어야 돼요. 저쪽에 압력이 세니까. 어떤 식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됐다는 거지. 감 왔어요? 이게 보일이에요. 너무 쉬워요. 자, 1번.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뭘?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빵빵빵 뭐? 충돌을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압인데, 그럼 이 기압이 커지게 하려면 1. 기체 분자 수를 늘려요. 아니면 2. 온도를 높여요. 아니면 3. 이게 지금 충돌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잖아요. 수를 늘리든가 온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부피를 줄여요. 이러면 충돌 횟수가 올라가서 기압을 높일 수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그림인데 가나에서 이제 기압 PA, PB를 구하는 것인데, 봐요. 1기압이 760, 즉 지금 밖에서 공기가 760의 힘으로 지금 누르는 중. 거기에 플러스, 자, A 쪽에는 190mm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A의 압력은 기압 1기압보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죠 지금. A의 압력에다가 이 190을 더해갖고 얘랑 같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체 A의 압력은 790 빼기 190이 되는 거죠. 760 빼기 190. 그래서 기체 A의 압력 PA는 760 마이너스 190이 됩니다. 수은 기둥으로 쳤을 때. 그러면 이게 760 빼기 190 하면 얼마야? 570?
밀리미터 Hg. 수은 기둥 570mm가 누르는 힘. 이게 지금 기체 A만의 압력이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PB는 지금 대기압이 760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추가로 얘 190이 누르는 거랑 얘 하나가 누르는 거랑 같은 거죠.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럼 760 플러스 190이 되는 거죠, 얘는. PB는 760 플러스 19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950mm Hg가 되는 거예요. 수은 기둥 이만큼이 누르는 압력과 똑같은 압력을 B가 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기체 A를 이쪽에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대기압이랑 똑같이 되게 만들고 싶대요. 뭐 얼마를 더 넣어야겠냐 이거예요. 지금 기체 A가 내는 압력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야, 집어넣어서. 수은 기둥 190만큼을 기체 A가 더 눌러줘야 높이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힘을 얘가 대체하면 돼요. 수은 기둥 190이 대신 눌러주고 있는 힘을 기체 A를 넣어서 대체를 해주면 둘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수은 기둥 190이 되는 압력은 이거 잘 보세요. 지금 기체 A가 N몰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요 570mm Hg를 내는 게 AN몰에 해당하는 압력인 거예요.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결국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N몰이 570을 내면 내가 여기에 추가로 190을 더 내려면 몇 N을 더 넣어야 되냐랑 같은 말이죠. 이해했어요? 지금 N몰이 570의 압력을 내고 있어요. 근데 190을 추가해야 대기압이랑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수온기둥으로 쳤을 때. 그럼 몇 몰을 더 넣어야 190만큼의 압력이 추가되냐 이거죠. 570의 N몰이니까 190이면 3분의 1N몰을 추가로 더 넣어야 얘가 압력이 대기압이랑 같아지겠구나. 즉 3분의 N몰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요 수온기둥 190이 누르는 압력을 기체 A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요거 한번 봐봐요. 대기압 1기압이고 추 한 개당 1기압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온도는 계속 AB는 T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온도가 AB는. 자, 여러분. 그럼 A는 지금 몇 기압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A는 지금 외부에서 몇 기압 받고 있어요? 아니죠. 대기압 1에 추 하나니까 총 2기압 받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밖에서 2기압을 받고 있고 얘가 고정된 상태니 안에서도 2기압으로 받쳐주고 있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추가 3개가 됐어요. B는 몇 기압 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4기압이 된 거예요. 대기압 1기압을 까먹으시면 안 되죠. 4기압이 된 거예요. 그럼 압력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럼 딱 봐도 부피는 얼마가 됐겠어요? 절반으로 줄었겠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A와 B의 부피비 몇 대 몇? 2대 1임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적용한 법칙의 이름은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죠. 그 이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물론 기체일 때 얘기해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반비례함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나머지가 일정하고 압력만 바꿨으니 보일 법칙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PV나 NRT에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냥 하셔도 돼요. 이게 귀찮으면. 자, 그 다음 과정 나는 온도를 바꾼 상황이야. 잘 보면 기압은 그대로예요. 근데 부피가 늘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랑 C가 부피가 같대요. 그러면 이게 부피가 2대 1이니까 여긴 다시 2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온도를 얼마나 올렸길래 부피가 다시 2배가 됐을까요? 온도 몇 배?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근데 A, B는 온도가 얼마라 그랬어? T 켈빈. 그럼 C는 온도가 몇 켈빈이었단 소리예요? 2T 켈빈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나에서 온도를 변화시켰다면 C의 온도는 2T 켈빈이고요. 이때 적용한 법칙? 샤를이죠. 왜냐하면 이번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를 변화시켰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비례하거든요. 만약에 섭씨로 나오면 자, 섭씨 온도 공식 기억나십니까? T도씨일 때의 부피 VT는 V0, 0도씨일 때 부피에다가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T배가 증가한 만큼 더해줘야 나중 부피가 됐었던. 요거는 식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저 식이 간혹 내신에 나와요. 섭씨 온도로 줘놓고선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 온도의 정비례를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자, 5번으로 가죠. 그림은 어떤 기체 0.25몰, 0.25몰이면 4분의 1몰이죠. 4분의 1, 비례한다 맞죠. 비례한다 맞죠. 근데 이제 0도씨 때 부피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T도씨 때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되지.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T배만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0도씨 때 부피에다가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T배를 또 더해줘야 이제 최종 부피가 되는 거. 기체 0.25몰의 압력분의 1과 부피. 여러분,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압력분의 1과 기체의 부피는 비례관계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 온도가 400켈빈이래요. TA라고 합시다. 여러분, PV는 NRT 갖다 때려 드세요. 자, 잘 봅시다. 여기서 삭제해도 되는 것? 일단 R 지워요. 또 뭐 지울 수 있어요? N을 지울 수 있어요. 왜? 몰수는 0.25몰 고정이래잖아요. N을 지워요. 그러면 T는 PV에 비례한다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서 준 거는 V하고 P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역수하시면 이게 P분의 1 값이니까 이걸 P로 바꿔요. P로 바꾸면 얘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맞죠? 그래서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PV를 해보세요. 압력 1에 부피 V1이죠. 얘는 V1. PV를 했을 때 V1. B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V1이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V1이죠. CPV 해보세요. 4분의 1 곱하기 2V1이니까 2분의 V1이죠. 이게 ABC에 뭐에 비례한다? 지금 P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PV를 구해본 거잖아요. X축에 준 게 P가 아니라 P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역수해서 P로 바꿔요. 그래서 PV를 다 구했어요. 요 PV 값은 결국 ABC에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A가 400켈빈이에요. B 몇 켈빈이에요? 400켈빈. A랑 B랑 똑같잖아요. PV 값이. C는 몇 켈빈이란 얘기예요? 200켈빈. A하고 비교했을 때 PV 값이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V1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직접 계산을 때려 넣으시란 얘기예요. PV는 NRT 하셔가지고요. 나 V 구하고 싶으니까 V는 P분의 NRT V만 남기고 다 집어넣으신 후 P가 얼마? P분의 1이 1이니까 P도 1이죠. A 기준으로 구한다 치면 A 기준으로 그러면 1기압 곱하기 분의 몰수 몇 몰? 0.25몰. R 얼마로 쓰라고 돼 있어요? 0.082 곱하기 A 온도 400켈빈 알려줬잖아요. 400. 이거 계산 때려 넣으시란 얘기예요. 얘하고 곱하면 1 나올걸요? 아닌가? 하나, 둘, 100 나올걸요? 그럼 100 곱하기 0.08이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100이에요. 25 곱하기 4니까. 그쵸? 그럼 결국 이게 뭐? 8.2 아니에요? 아하! 이게 V1 아닙니까? A의 부피? A 자리에 있는 P, NRT를 다 넣었으니까 A의 부피 V1이 나오죠? 아, V1은
아이 젠장. V1은 얼마구나? 8.2리터. 다니는 리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저처럼 필요 없는 거 날리고 비례반비례 관계만 이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 기체 BC의 온도 구했네요. 400켈빈, 200켈빈. 어떻게 구했어요? 필요 없는 거 날리고 PV는 T에 비례한다 해서 PV 해갖고 A랑 비교했어요. 다만 여기는 주어진 게 P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P로 바꿔서. 됐나? 쉽죠? 에이, 안 어렵잖아요. 밀도. 아, 딱 보니까 무슨 공식을 써야 될 것 같다. 밀도가 들어가는 공식. 기억. 1, 2, 3번 중에 몇 번이더라? 3번이야. 2번이 분자량하고 질량 들어가는 공식, 3번이 밀도 들어가는 공식은. 밀도 공식은 P는 PV가 아니었어요. 얘는 P는 M분의 DRT. 자, 공식 3개 다음 주까지 툭 치면 나오게 외워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날려도 되는 게 뭐예요? R 날리고 T는 날리면 안 돼요. M을 날려도 되죠. 왜? 다 똑같은 기체 X니까. 다 분자량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온도를 비교하라 그랬으니 P는 dT에 비례한다니까 내가 이걸 온도에 대해서 바꿔보면 T는 D분의 P에 비례한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에서 D분의 P를 하면 그게 얘네들의 온도비가 되는 거예요. 자, D분의 P 1분의 1, 1이죠? B, D분의 P 2분의 1이죠? A는 D분의 P 3분의 2네요. C는 D분의 P 2분의 3이네요. 이게 A, B, C, D, 2도 있군요. 1분의 2. 이게 얘네들의 온도비예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밀도분의 압력이 얘네들의 온도의 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밀도분의 압력. A분의 X 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자, 그럼 온도가 가장 높은 점 누구예요? 2죠, 2.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이 식에서 절대 온도가 D분의 P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자료에는 어떤 공식을 써먹어야 되는가? 다음. 그 BD에서의 절대 온도의 비. 다 구해놨잖아요. B 대 D니까 1대 2네요. 끝! 얼마나 쉬워요? 자, 아까 전에 그 실험이에요. 산소통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뺀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다만 이 문제가 아까 문제랑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는 주사기에 모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물 꽉 차 있는 데다가 산소를 쭉 빼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 지금 산소를 이렇게 모으는 이렇게 물에다가 기체를 모으는 걸 수상치환이라고 하는데 좀 보라고 이 매수야. 수상치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는 주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 순수하게 딱 기체만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상치환을 하면요.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들어가고요. 추가로 여기서 물이 증발해서 들어가는 수증기가 포함이 돼요. 물이 증발해서 들어간 수증기가 0.04기압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부 압력이 얼마냐면 1기압이에요. 그럼 외부 압력이랑 이게 똑같은 거니까 1기압이라고 이 전체가 1기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기압 안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몇 기압? 0.04기압. 그럼 이 안에 1기압 중 0.04는 여기서 증발한 수증기가 차지한다면 산소만의 압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뺄셈도 못하냐? 96기압이 되는 거죠. 수증기압이 이렇게 수상치환할 때는 수증기압이 주어져 있으면 전체 1기압 중에 수증기압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기체만의 압력이 나와요. 그래서 산소만의 압력은 0.96기압인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96기압. 아까처럼 주사기에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상치환할 때는 수증기압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전체 압력에서 수증기압을 빼야 내가 원하는 기체만의 압력이 나와요. 자, 그럼 나에서 포집된 O2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으면 뭔 식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사실 질량이 들어가는 식이 2번, 3번 두 개인데 여기서 산소의 원자량을 줬고 그 다음 밀도가 없기 때문에 밀도 있는 식은 안 돼요. 밀도가 안 주어져서. 그럼 2번 식을 써야 돼요. PV는 M분의 WRT를 쓰셔야 돼. 이 중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질량이니 W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W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W는 RT분의 PVM이죠. W에 대해서 풀면. 맞습니까? 자, 문제 이제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R이 얼마요? R 얼마로 쓰라고 돼 있어? 0.08. 0.08 곱하기 T가 얼마냐? 27도? 섭씨로 넣으면 안 되죠. 274를 더하면 몇 켈빈? 300켈빈. 그 다음 P 1기압. 자, 이거 산소만의 압력이기 때문에 0.96기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수증기압 1기압에서 수증기 빼고 산소만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곱하기 V가 얼마요? 부피 250이에요. 리터로 바꿔야죠. 0.25 곱하기 화학식량 얼마? 그럼 산소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때려 넣으세요. 계산기 때려 넣으시면 몇 그램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그 교재 이게 몇 쪽이냐면 25쪽인데요. 실력 문제 있잖아요. 실력 문제 그 4번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 문제 4번 보시면 일단 A, B 중에 B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네, A만 볼게요. A만 보면 이거 높이 어떻게 따져요? 자, 일단 대기압하고 A하고 비교 좀 해보세요. 대기압하고 A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압력이 큰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얘 쪽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A 압력이 대기압 플러스 요만큼이니까 A가 큰 거죠, 지금. 근데 대기압이 몇 밀리미터예요? 760mm잖아요. 그럼 대기압 760에다가 얘가 몇이 더 올라갔어요? 760이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 A만의 기압은 총 몇 기압인 거예요? 2기압인 거죠, 사실. 760에 760이 지금 더 있는 상황인 셈이니까 A는 2기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가 이쪽으로 2기압이면 기체는 어느 쪽으로나 다 똑같은 기압을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2기압이면 이쪽으로도 2기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A하고 B를 이제 비교해봐요. 여기 오른쪽 끝에는 보지 말고 A하고 B만 놓고 봐요. A 쪽 높이랑 B 쪽 높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지금 압력이 큰 거예요? A, B 중에. A가 큰 거예요. A가 2기압으로 누르는데 B는 지가 누르는 힘의 요만큼이 지금 합쳐져야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380mm예요. 380이면 몇 기압이에요? 0.5기압이죠. 그럼 B가 누르는 압력에다가 플러스 0.5를 해서 지금 2기압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B만의 압력은 1.5기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럼 X는 얼마일까요? 근데 이게 지금 B가 이쪽에서 몇 기압으로 누르는 중? 그러면 이 높이는 공기가 누르는 힘과 이 높이의 합이에요? 자, 이거 진짜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이쪽은 대기가 있지만 이쪽은 대기가 없어. 진공이에요. 공기 압력은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 전체가 얘를 100%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이가 몇 기압이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공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여기가 뚫려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이게 뚫렸다. 그럼 대기압 곱하기 더하기 이걸 해서 1.5가 돼야 되지만 아니잖아. 막혔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1.5를 다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이 760이니까 1.5기압이면 높이가 나오겠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에 따라 저게 달라져요.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부분 압력은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러면 방금 거는 진공이니까 1.5기압만큼 힘을 오른쪽으로 굴려줘야 돼요. 그쵸? 아, 누구요? 오른쪽이요? 네, 왼쪽은 어차피 내 B가 1.5만큼 눌러줘요. 여기 B가 1.5만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 해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높이가 나온단 말이죠. X가. 1이 760이잖아요. 1.5면 몇 미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760 플러스 380이겠죠. 계산해보면. 근데 그러면은 진공이면 아예 제일 저쪽에서의 기압이 없는 기압이 없는 거예요.
100% 얘가 1.5기압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진공인지 아니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잘 봐야 돼요. 완전 달라져요. 응? 오케이, 좋습니다. 자, 혼합기체. 솔직히 뻥 안 치고요. 혼합기체는 내용만 치면 10분이면 끝나요. 왜냐면 여러분, 자, 이 26쪽의 부분 압력은 너무 쉬운 게 봐요. 이 용기 안에 산소 6몰을 넣었더니 제가 3기압을 가했대요. 내부 이게 기압 측정하는 장치예요. 똑같은 용기에 이번엔 질소 4몰을 넣었더니 2기압이 됐대요. 딱 보니까 부피가 같을 때 몰수가 기압에 비례하네요. 그죠? 이거 아보가드로, 아니 저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PV는 nRT에서 부피 일정, R 일정, 온도 일정하면 몰수는 압력이 비례거든요. 그래서 아하, 6몰 넣으면 3기압, 똑같은 그릇에 4몰 넣으면 2기압. 그러면 얘 6몰, 얘 4몰을 더해서 총 넣으면 몇 기압 나오게? 3기압, 2기압 더해서 5기압. 무슨 얘기냐? 기체 종류가 달라도 얘 몇 기압, 얘 몇 기압 합치면 전체 기압이 똑같이 더해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분 압력 법칙.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 산소와 질소의 혼합 기체가 5기압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산소가 지금 몇 몰 든 상황이라고요? 6몰. 질소가 4몰. 합쳐서 10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합쳐서 10몰이 5기압을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질소 싹 빼고 산소만 있으면 산소 많이 가하는 압력은 얼마겠냐? 3기압이겠구나. 왜냐면 10몰에 5기압이니까 산소만 치면 6몰에 3기압이겠구나. 산소 싹 빼고 질소만 남기면 기압이 몇 기압이겠냐? 2기압이겠구나. 10몰에 5기압이니 4몰엔 2기압이겠지. 즉 각각의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다 더하면 얘네들 전체 기체가 가하는 압력과 똑같아진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되게 쉽죠. 부분압력 법칙, 여러 종류의 기체를 섞어놨어요. 얘네가 기체가 용기에 가하는 총 압력은 각각의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그냥 싹 더한 것과 같다.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에 의해서만 압력이 결정된다. 결국은 이 소리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요. 얘네가 몇 몰인지 몰라요. 몇 몰인지 모르고 그냥 합쳐서 10몰이다만 내가 아는 상황이라 칩시다. 합쳐서 10몰이다. 근데 산소가 전체 중에 3기압을 차지합니다. 그럼 산소는 몇 몰이게요?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10몰에 5기압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전체 중에 3기압을 차지하니까 몰수로는 얼마겠구나? 6몰이겠구나.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5몰, 아니 6몰, 질소가 4몰일 때, 잘 봐요. 총 10몰 중에 얘가 6몰이니까 얘는 전체 10분의 6을 차지하죠. 몰수로 칠 때. 얘는 전체 10몰 중에 4몰이니까 몰수로 치면 10분의 4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 기체의 총 몰수 분의 그 기체의 몰수, 특정 기체 몰수, 이걸 계산한 걸 우리가 몰분율이라고 하고요. 전체분의 그 기체 몰수 하는 거 몰분율. 몰분율 들어본 기억나죠? 내가 화학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그죠? 전체 몰수분의 얘 몰수한 걸 몰분율이라 하고, 지금 보면 이 압력의 전체 5기압 중에 산소는 전체의 10분의 6을 차지하는 거죠. 결국 질소는 전체의 10분의 4를 차지하는 거죠. 결국 부분 압력은 그 기체 전체 압력 중에 그 기체의 몰분율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전체 압력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기체 하나가 차지하는 압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 기체가 전체 몰수 분의 몇 몰을 차지하냐? 몰분율을 전체 압력에 곱해주면 이 기체만이 차지하는 압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고요. 전체 압력에다가 그 기체의 몰분율을 곱하면 얘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이게 부분 압력 법칙의 끝이에요. 됐다 싶죠? 그래서 여기 보면
27페이지의 몰 분율.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A의 몰수 한 거.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XA 이러면 X가 차지하는 몰 분율이라는 뜻이고, B가 차지하는 몰 분율 전체 몰수 분의 B의 몰수. 이렇게 하면 B의 몰 분율인 거고요. 그 기체의 부분 압력. 자, PA는 A만이 가하는 압력. A의 부분 압력이죠.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 하면 A만이 차지하는 압력이 나오고요. B만이 차지하는 압력, 전체 압력 곱하기 B의 몰 분율 하면 B만의 압력이 나온다. 이게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됐다 싶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 압력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지금부터 예를 볼 건데 29페이지 한번 볼래요? 지금 온도 T도씨, 그 다음 분리된 용기에 한쪽은 헬륨, 한쪽은 네온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 놓고 지금 1번 분자수비, 몰비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우리 앞에서 무슨 내가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PV는 NRT 떠올리세요. 90%는 개로 풀려요. 자, 몰비요? PV는 NRT에 누가 몰이지? N이 몰이지. 자, 쓸데없는 거 다 날립니다. 누구 날려요? R 날리고. 또 뭐? 문제를 잘 읽어봐요. T 날려요. 그럼 몰은 뭐에 비례한다? PV에 비례한다가 남네요. 얘 PV 해봐요. 얼마인가? 2. 얘 PV 해봐요. 얼마인가? 6. 이게 얘네 몰비예요. 네, 얘와 얘의 몰비, 헬륨의 몰수 대 네온의 몰수 B는 2대6, 1대3인 거예요. PV가 몰비인 거예요. 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몰비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PV 내가 다 때려넣으세요. 다 나와요. 90%는. 알겠죠? 일단 몰비는 나와요. 그 다음 봐봐요. 꼭지를 열었다 이거예요. 꼭지를 열었을 때 몰 분율 전체 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율. 아까 몰 분율은 어떤 식으로 썼어요? 기호. X 헬륨 이렇게 쓰면 헬륨의 몰 분율이란 뜻이 돼요. X라는 기호를 쓰면. 자,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얘네 꼭지 열고 나면 총 몰수가 뭐 2대6이니까 1몰 3몰이라고 그냥 치면 어차피 분율이니까 상관없어요. 비율이니까 전체 꼭지 열면 몇 몰이 돼요? 4몰 중에 헬륨이 1몰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헬륨의 몰 분율이 얼마냐고요? 4분의 1인 거예요. 그냥 전체 중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 네온의 몰 분율은 4분의 3이죠. 뭐 전체 중에 지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몰 분율이에요. 모든 기체 몰 분율을 다 더하면 1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간단해요. 그 다음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혼합 기체의 총 압력을 구해보래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번만 들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보일 법칙에서 온도하고 기체 종류만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의 고분들이 일정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네온은 생각하지 맙시다. 헬륨만 놓고 볼게요. 헬륨. 자, 꼭지 열기 전 헬륨의 PV 값 1 곱하기 2죠. 꼭지 헬륨 기준으로 어차피 항상 PV는 일정이니까 요 공식에서 꼭지 열기 전 PV는 1 곱하기 2 한 거랑, 자, 꼭지 열고 나면 네온은 신경 쓰지 마요. 헬륨만 보는 거예요. 꼭지 열고 나면 뭐가 바뀌어요? 전체 부피가 5리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헬륨 입장에서 나 2리터 안에 갇혀 있다가 꼭지 열면 5리터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PV가 원래 1 곱하기 2였는데 P는 모르지만 헬륨의 압력은 모르지만 부피가 5리터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PV 값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보일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꼭지 연 후 헬륨만의 압력이 여기서 나와요. 아, 5분의 2 기압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네온만 볼게요. 네온만. 어차피 얘네들이 꼭지를 열어봐야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자, 얘도 어차피 PV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얘 꼭지 열기 전에 PV 얼마예요? 2 곱하기 3이죠. 꼭지 연 후에 네온의 압력 모르지만 부피가 5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꼭지 열면 얘도 어쨌든 양쪽에 다 왔다 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피가 5로 느는 거예요. 꼭지 열면 5리터짜리 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같아야죠. PV는 일정이니까. 열든 안 열든 같아야 돼요, 얘는. 그럼 여기서 네온만의 압력은 꼭지 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6이 되는 거죠. 근데 헬륨이 차지하는 게 5분의 2, 네온이 차지하는 게 5분의 6. 그럼 전체 기압은? 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 기압의 총합? 전체 몇 기압이 되는 거야? 꼭지 열고 나면 5분의 8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지 연 후 토탈 기압이에요. 전체. 이렇게 원래는 각각의 기압을 구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요 헬륨의 압력은, 얘의 압력은, 이게 얘네들 그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이걸 1식이라 하고 이걸 2식이라 하면 1식, 2식을 좌우변을 내가 더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좌변을 더하면 이쪽에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좌변끼리 지금 더했어요. 그 다음 우변은 헬륨 기압 곱하기 5 플러스 네온 기압 곱하기 5. 지금 이게 되는 거죠. 1, 2식을 더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5 곱하기 P 헬륨 플러스 P 네온이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혼합 후에 전체 기압 아니에요? 토탈 기압?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피, 총부피 곱하기 총기압이네요. 내가 총기압이니까 P 토탈에서 T로 쓸게요. 그러면 이거는 꼭지 열기 전에 헬륨 거 PV, 꼭지 열기 전에 네온 거 PV죠. 각각의 PV를 다 합쳐서 꼭지 열고 난 후 총 P와 총 V 곱한 값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토탈 압력은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토탈 압력은 무조건 어떻게 구해요? 자, 얘 PV 2, 얘 PV 6 한 거 따로따로 PV에서 더한 거랑 꼭지 열면 토탈 부피 얼마? 꼭지 열면 총 부피 얼마? 야! 2리터, 3리터 꼭지 열었어. 총 몇 리터? 5리터잖아요. 이걸 왜 고민해요? 총 토탈 부피 곱하기 토탈 압력. 이거랑 같으면 돼요. 각각의 PV 더한 거랑 꼭지 열어서 총 P, 총 V 한 거랑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 연 후에 총 토탈 압력은 5분의 8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 5분의 8기압이고요. 이렇게 헬륨하고 네온 따로따로 5분의 2, 5분의 6을 구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토탈 기압을 먼저 구하잖아요. 총 기압을. 그러면 5분의 8 중에 헬륨은 전체 몰 분율 얼마? 4분의 1. 5분의 8 중에 4분의 1. 이게 헬륨의 기압. 이렇게 거꾸로 구해도 돼요. 그러면 헬륨의 부분 압력이 나오고. 네온도 토탈 기압 곱하기 네온의 몰 분율 4분의 3. 이거 하면 네온만의 꼭지 연후 기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그냥 꼭지 열기 전에 이쪽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 다 더하면 꼭지 연후에 총압력 곱하기 총부피한 거랑 그냥 같으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총압력을 꼭지 연 다음에 미리 구해놓고 나머지 각각의 압력은 얘네들 몰 분율 여기다 곱해갖고 구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 압력이에요. 뒤에 31페이지 9번 한번 봐봐요. 9번.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잘 봐요. 이제 9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는 둘 다 이렇게 이런 식의 용기였잖아요. 얘네는 외부 압력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게 한 놈은 피스톤이죠. 이러면 외부 압력이랑 좀 상관이 있는 걸 조심해 주셔야 돼서 자, 지금 꼭지로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 개가 별개입니다. A만 볼게요. A는 몇 기압에 몇 리터? 1기압 1리터예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이면 이쪽도 1기압인 거예요. 지금 피스톤이 고정이라면. 그죠? 그러면 얘는 1기압 1리터. 자, PV는 nRT. 그러면 R 난력. 문제에서 온도 일정 있죠? T 난력. 그럼 PV는 N에 비례죠. 그럼 PV에서 얘는 몰수로 치면 1몰로 생각하고 푸셔도 된다 이거예요. 뭐 여튼 B를 보세요. 기압을 몰라요. 근데 1리터예요. 자, 꼭지를 열었다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A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0.2
2기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꼭지를 열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전체, 이제 꼭지를 열면 하나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잖아요. 꼭지 열면 전체 용기의 기압은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총 토탈? 아니죠. 꼭지를 열면 피스톤 하나에 연결된 하나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몇 기압이 돼야 돼요? 1기압. 외부 기압과 무조건 평형을 유지해야 돼요. 밖이 1기압인데 안이 2기압이 될 순 없어요. 꼭지를 열면. 왜? 이건 피스톤이니까. 만약에 얘가 그냥 아까처럼 강철 용기였으면 외부 기압이랑 상관없이 내부 압력이 따로 있겠지만 피스톤이 있는 애는 외부 내부의 기압이 똑같아질 때까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고 두 개 연결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양쪽 다 몇 기압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1기압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외부 기압과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꼭지 연 후 총 토탈 기압은 1기압이 돼야 돼요. 꼭지 연 후. 근데 그 중에 A가 0.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A가. 기압을. 그럼 B가 몇 기압을 차지하겠어요? 0.8기압을 차지한다 소리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 A와 B의 몰 분율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중에 얘가 몇 분의 1을 차지해요? 4분의 1. 얘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얘가 5분의 1이구나. 전체 중에 얘가 5분의 1을 차지하고 얘가 5분의 4를 차지하잖아요. 이게 얘네들의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몰 분율이 1대 4인 거예요. A와 B가. 그러니까 다 열고 나서 토탈 기압의 B가 1대 4가 됐죠. 몰 분율에 비례해서.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봐요. 몰 분율이 몰비가 1대 4란 얘기죠. 몰비가 1대 4. 아이고. 몰비. 이게 1대 이게 4죠. 근데 몰은 PV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얘 PV 하면 1이죠. 그럼 얘는 PV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 즉 X가 얼마? 4기압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몰 분율 0.4 아니고요. X값 1 아니고요. 자, 지금 꼭지 연후를 물었어요. 꼭지 열고 나면 총 부피가 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1몰에 1리터예요. 근데 꼭지 다 열고 나면 전체 몇 몰이 돼요? 5몰이 되죠. A1에 B4. 근데 그 중에 여기 이미 1리터 고정이죠. 그럼 여기 몇 리터가 더 들어가야 돼요? 4리터. 그래서 실린더만의 부피는 4리터가 되는 거예요. 저기 1리터 고정돼 있으니까. 총 합해서 5리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몰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실린더의 기체 부피는 5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실린더만 따졌을 때 4리터. 이게 실린더고 쟤는 강철 용기예요. 이름이 달라요. 실린더, 강철 용기. 오케이? 그 다음 실린더에 들어있는 A의 양과 용기에 들어있는 B의 양. 자, 보세요. 지금 전체 A가 1리터 중에 꼭지 열고 나면 여기가 4리터, 여기가 1리터, 총 5리터에 A1몰이 나뉘어져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A1몰이 이쪽에 4리터, 이쪽에 1리터에 나눠져 들어가면 몇 리터 들어있는 거예요. A 총 1리터 중 고르게 분포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체는 부피에 비례해서 나중에 A1몰 중 4리터에 몇 몰? 0.8몰. 1리터에 0.2몰. 이렇게 나뉘어져서 합쳐서 비율대로 나뉘어져서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평형을 이루면 이 안에 A만 0.2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몰 중에. 그러면 B는 자 전체 4몰 중에 4리터, 1리터로 나뉘어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전체 4몰 중에 5분의 1이 어디에 들어있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실린더에 들어있는 A의 양. 실린더에 들어있는 A의 양은 몇 몰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전체 1몰 중에 몇 분의 몇이 실린더에 들어가요? 실린더가 4리터, 용기가 1리터를 차지해요. 그럼 전체 4분의 5가 실린더에 들어가, 5분의 4가 실린더에 들어가 있죠. 그럼 1몰 중에 5분의 4니까 5분의 4몰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용기에 들어있는 B는요, 4몰 중에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는 거죠. 4몰의 5분의 1. 4몰의 5분의 1.
5분의 4 똑같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피 이게요. 기체는 열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부피에 비례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온도를 2T로 높이면 B의 부분 압력은 1.6기압이 된대요. 자, 온도를 2T로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피가 지금 온도 T예요. 근데 2T가 됐어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몇 배로 늘어요? 자, 온도가 2배가 됐어요. 절대 온도가 2배. 그럼 부피도 2배가 되죠.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온도를 올리면 얘가 부피가 2배로 늘어요. 그렇다고 내부의 기압이 바뀌어요? 이쪽이 피스톤인 경우는 어차피 부피가 늘어도 1기압은 무조건 유지해요. 왜? 항상 외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려고 할 테니. 그럼 부피가 늘어도 어쨌든 총기압은 1기압이니까 B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 높이기 전이나 후나 전체 합쳐서 1기압인 건 똑같잖아요. 온도를 높였다고 B의 몰 분율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B가 내부에서 차지하는 부분 압력도 그대로 유지해요. 만약에 이게 고정돼 있어요. 고정장치 해놓고 온도를 2배로 올렸다.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고정장치 해놓고 온도를 2배로 올리면 고정장치 안 할 때랑 뭐가 다른지 내가 확인해 볼게요. PV는 NRT 해놓고 자, 고정장치 안 했을 때는 온도 2배로 올리면 얘가 2배로 올라가면 뭐 일정? R 일정? 몰수 일정? 그러면 온도 그리고 고정장치 안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해요. 항상 외부 압력 1기압과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거든요. 이때는 부피가 온도에 비례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그에 비례하여 같이 증가하지만 내부 압력은 1기압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부분 압력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정장치를 했어요. PV는 NRT에서 뭐가 일정하냐? 몰수 일정, 상수 일정, 고정장치 했으니 이번엔 부피 일정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2배가 되잖아요. 압력이 2배가 되면서 전체 압력이 2배가 되니까 부분 압력도 다 2배씩 올라가요. 고정장치를 했냐 안 했냐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이 5번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꼭지로 분리된 3개의 용기에 헬륨, 네온, 아르곤을 각각 넣었어요. 그리고 문제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A만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얘네가 잘 적당히 섞였겠죠? 충분히 고르게?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닫았어요. 다시. 잠궜어요. 고르게 섞이게 해놓고.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잠긴 상태에서 B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 2, 3에 있는 애가 또 충분히 섞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근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자, 다과정 후 용기 2와 1에서 네온과 헬륨의 부분 압력의 비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나까지만 해볼게요. 내가 나까지만. 꼭지 A 열었을 때만. 그럼 B는 일단 신경 쓰지 마요. 자, 꼭지 A만 열면 각각의 압력이 어떻게 되게 해요? 자, 이거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다. 열기 전에 PV, 열기 전에 PV 해서 다 더한 게 연후의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와 같으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이쪽에 PV 4 곱하기 3, 이쪽에 PV 3 곱하기 2 해서 싹 더한 거랑 자, 꼭지 열었어요. 토탈 부피 얼마 돼요? 5리터 되죠? 5리터 곱하기 토탈 압력 PT로 두셔도 되고 P로 두셔도 되고 편하게 드세요. 랑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토탈 압력은 얼마가 됩니까? 4, 3, 12, 3, 2, 6 그러면 18에 5분의 18 기압. 이게 꼭지 A 열고 토탈 압력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이 차지하는 압력? 헬륨인데 얘가 꼭지 열어서 5분의 18기압이 이제 여기 골고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꼭지를 잠궈요. 자, 그러면 용기 1과 용기 2의 압력이 다를까요? 토탈
토탈 5분의 18기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르게 압력이 분포된 상황에서 A를 다시 잠그면 자, 이거 잠갔다고 여기와 여기의 압력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양쪽의 한 덩어리에서 압력이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잠궈봤자 이쪽도 5분의 18기압, 이쪽도 5분의 18기압 그대로인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 잠궜으면 부피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지만 그만큼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도 비례해서 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 압력은 똑같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양쪽의 압력이 다르면 꼭지 열고 나서 이제 섞이니까 압력이 토탈 압력으로 바뀌지만 이미 토탈 압력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잠그면 이 5분의 18 토탈 압력이 양쪽 그대로 똑같이 유지된다고요. 잠궈도 5분의 18, 5분의 18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용기 1의 헬륨의 부분 압력을 물었지만 사실 꼭지 A 토탈 5분의 18 열어갖고 총 이만큼이 나오고 그 안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구하면 꼭지 A 잠근 후에 여기서만 헬륨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나 다를 게 없다고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요. 꼭지 A 열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토탈 5분의 18기압이 나와요. 이 중에 헬륨만이 차지하는 기압은 몇 기압? 꼭지 열고 나서 총 토탈 기압에 뭐 곱하면 돼요? 몰 분율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헬륨의 몰 분율이 얼마예요? 여러분 PV는 nRT 어차피 R 일정, T 일정. 그럼 N은 PV에 비례해요. 얘 PV 해봐요. 4, 3, 12. 얘 PV 해봐요. 3, 2, 6. 그럼 얘네 합쳐서 토탈 몰수 18몰 중에 얘가 12몰을 차지하는 거예요. 18분의 12. 즉 3분의 2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몰 분율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6. 그래서 헬륨만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5분의 12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꼭지 A 충분히 열어놨다가 이만큼이 되고 나서 잠가도 용기 1, 용기 2 토탈 압력 5분의 18 중에 각각 헬륨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 5분의 12, 5분의 12인 건 안 바뀌어요.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평형이 이미 된 상태라면 용기 열고 닫고에 상관없이 양쪽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엔 꼭지 B를 연 거예요. 자, 지금 꼭지 A를 연 후는 어떤 상황이죠? 꼭지 A를 연 후는 네온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이쪽의 전체 토탈 압력이 얼마? 5분의 18. 지금 이쪽 토탈 압력이 5분의 18 PT. 근데 그 중에서 네온이 차지하는 압력이 5분의 뭐요? 12. 그럼 여기 지금 헬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헬륨이랑 열어서 섞였으니까. 헬륨이 차지하는 압력이 지금 얼마인 상황? 5분의 6. 지금 이 상태에서 꼭지 B를 또 연 거예요. 그러면 꼭지 B를 열면 어쨌든 이쪽 압력 곱하기 부피, 이쪽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 다 더해서 나중에 또다시 토탈 압력 곱하기 총 부피한 거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자, 근데 사실은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총 5분의 18 곱하기 여기 2리터죠. 각각의 압력 곱하기 부피. 이쪽은 2 곱하기 2죠. 꼭지 열기 전. 따로따로 곱해서 더한 거 하고. 꼭지 열면 전체 토탈 압력 PT 프라임이라 할게요. 아까 PT 한번 썼으니까 곱하기 총 부피 얼마 돼요? 4 되잖아요. 같아야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총 토탈 압력이 또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러면 얘네들의 토탈 압력 나오죠. 여기서 얘네들의 몰 분율을 다시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12기압에 2리터. 얘 5분의 6기압에 2리터. 얘는 2기압에 2리터죠. 그러면 여기서 PV 하면 얘네들의 몰비 나오잖아요. 그리고 섞었을 때 총몰수 나오잖아요. 섞었을 때 총몰수 곱하기 총몰수 분의 아르곤만이 차지하는 몰수. 여기다가 아르곤의 몰 분율. 아르곤의 몰 분율 X를 곱하시면 아르곤만의 부분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꼭지 B 열고 아르곤만의 부분 압력을 구했으면 이거 다시 닫아봐야 양쪽에서 아르곤이 차지하는 부분 압력 똑같아요. 이미
평형을 이루었으면 여나 다드나 모든 압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네온이구나. 네온의 부분 압력. 그럼 네온의 몰 분율을 하시면 돼요. 아르곤인 줄 알았어요. 네온의 몰 분율을 하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풀 수 있겠죠? 안 어려워요. 어떤 식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자, 내가 꼭지 열기 전과 후에 네온의 부분 압력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네온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자, 만약에 네온만 생각하면 얘 5분의 12 기압에서 2리터였잖아요. 근데 꼭지 열어봐요. 5분의 12 기압에서 부피만 지금 몇 배로 드는 거예요? 2리터에서 총 부피 4리터. 그럼 압력은 몇 배로 줄겠어요? 2분의 1, 그죠? 5분의 6 기압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하, 여기서만 있을 때는 5분의 12 기압이었는데 꼭을 여는 순간 부피가 4로 늘잖아?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니까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5분의 12에서 5분의 6으로 줄겠지. 다른 애들의 부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안 중요해요. 각각의 애들의 부분 압력은 그냥 자기의 보일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네온 부피가 2배 됐으니 압력이 절반 됐구나, 5분의 6 이렇게 구하셔도 그냥 상관없다는 얘기죠. 오케이.